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치지 않는 비를 보았습니까? 또 한강을 부정한다 해서 한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달이 길면 한 달이 짧은 거죠. 영원토록 빛나는 뭡니까? 사람도 없고 또 영원토록 피는 꽃도 없죠. 화무 11홍입니다. 예, 지금은 아무리 그네들이 뭡니까? 잘난 척하고 또 잘된 것 같지만은 건불 10년이 아니겠습니까? 늘 생물처럼 돌고 도는 것이 인생살이고요. 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우리가 패배 의식에 젖어 있고 또 몇 번에서 뭡니까? 이렇게 고비를 이렇게 넘겼다. 이렇게 볼 때 저자들이 뭐 영원히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것도 이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읽을 때가 오히려 또 다 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온 만큼 채워지는 거죠. 생적사 사적생이죠. 분명히 윤 대통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내 모든 것을 내던졌지 않습니까? 그분의 정치 철학이나 그분의 어떤 마음 그냥 편안히 가시면 됐을 텐데 2년 반을 못 기다리고 왜 저렇게 뭡니까 모든 정치 세력과 뭡니까 나의 돈도 그렇지 나의 명예 다 걸고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몸을 던졌을까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냥 흐르지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탄압을 하고 예산 삭감을 하고 입법 독주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보좌관들 장관들을 탄핵을 해도 조금 더 견디지 않은 이런 아쉬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대통령님들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수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내가 가진 자식도 없고 또 2년 반을 더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또 어떠한 속내도 들리지만요. 또 지금 신당 창당설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님 또 힘을 내셔야만이 우리 가슴 많은 상처가 없어지리라 봅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님이 다시 권자를 일어서고 털털 일고서야만이 국민의 아픔에서 빨리 뭔가 치유가 될 수도 있다. 저자들은 또 뭡니까? 또 구속을 시키려고 또 뭡니까? 대통령 내외간의 탄핵이 굉장히 탄핵보다 더한 압박이 많이 굉장히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 저쪽에 보면은 이렇게 글들을 읽어봐도요, 뭡니까 탄핵 파면까지 됐는데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자들은 그냥 뭡니까 헌법재판소의 어떤 불합리한 선고, 불합리한 변론 이런 것들은 전혀 얘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졌으니까 입 다물어라 이런 내용이 골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가 신당 창당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추스리고 빨리 뭡니까 한 곳에는 힘을 모아서 원심력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저자들은 한 걸음 앞으로 보고만 전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부 총질하고 내부 분열하고 그저 4분 5열 하면은 결국적으로 나라를 그대로 이재명의 시간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재판들도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나 법치의 재판이 아니고 눈치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저자의 힘만 더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100점 100패가 될 겁니다. 아마 재판의 시간은 다 멈춰서 결국적으로 눈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내부 총질도 그만해야 되고요. 서로 싸움질도 그만해야 되고 또 뭡니까? 또 나쁜 이런 거 뭡니까? 4분 5열 하는데 그런데 숟가락을 얹거나 또 그런데 또 참여를 해서 결국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 이런 사회 단체들 거기에 우리가 뭡니까?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자들은 뭡니까? 그러한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프레임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든 보수를 지금 분열시키려는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에 뻔한 그 수법에 우리가 다시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럴 때는 더욱더 뭉쳐서 찰흙 하나하나가 뭉쳐서 큰 바위 덩어리처럼 만들어지듯이 우리는 모래안이 아니고 찰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늘에서 내린 또 이렇게 대통령은 아무나 되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대통령 두 분이나 탄핵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자들은 어떤 단체든 분명히 천벌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본인들이 가졌는 것 같지만 결국과 천벌은 저주는 한 번도
것도 뭡니까 빗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뭡니까 내가 부정스럽게 내가 가진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뭡니까 가진 내가 선고라든가 판결이라든가 내 직분에서 과욕하게 내가 뭔가 취했는 것은 분명히 그 대가에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자식인데 받겠죠. 지금 보수 우파 현재 재판관들이 정말 우리는 믿었고 정말 뭡니까 정말 100% 믿은 자에게 우리가 뒤통수를 맞아서 지금 너무 분하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자도 우선 어떤 의미에서 빠져나갔지만 결국은 다른 대가를 분명히 또 치러야 될 거다. 그것이 하늘의 천기라는 겁니다. 하늘의 천기까지 어기면서 결국적으로 본인들이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다 가져간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뭡니까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사적성의 생각으로 다시 싸운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다시 추스려야 되고요. 빨리 틀고 일러서야 됩니다. 어영부영 하다 보면 결국 이재명의 강에 우리가 다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한 시인분의 글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분의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네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는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시련도 시간이 지나면 결말이 납니다. 그치지 않는 비를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라나는 꽃과 같습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자라나는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수많은 비와 바람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비바람에 가지가 꺾어지듯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해 나무는 더 단단해짐을 압니다. 사는 게 매번 아픈 게 아니라 아름답게 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 지나갑니다. 사는 게 상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아픔은 나를 더 깊고 아름다운 삶의 꽃이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루를 소중히 사는 사람은 내일의 기약을 믿고 삽니다.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살아가게 될 그날들을 위해 지금 이 아픔들이 분명히 큰 꽃봉오리가 돼서 꽃이 필 날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픔을 더 뭡니까 발전하는 운동력의 기회를 삼아야 되고 뭉치는 에너지를 삼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부 총질하거나 뭡니까 흩어지는 어떤 프레임에 저자들의 좌파의 프레임에 갇히거나 이재명의 강에 만약에 빠져서 못 나온다면 결국적으로 저 모든 좌파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는 또 지고 또 상처를 받을 겁니다. 다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단 한 분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윤 대통령이 윤어게인에서 창당을 하시든지 또 다시 뭡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허락이 돼서 대통령이 다시 또 이렇게 선거에 나오시든 또 그것이 법적으로 만약에 안 돼서 다른 또 후보인데 힘을 모아 주시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는 거기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시 뭉쳐야만이 다시 우리가 0.7%도 다 졌는 싸움에서도 전번 대선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 또 늦지 않았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뭉치고 내부 총질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자들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기 바랍니다. 저자들은 핵책의 선동의 대가들입니다. 그죠? 자문하면 넛을 가는 데마다 놓아놓은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잠을 빠져들게 되면 결국에 이재명의 강에 갇히게 됩니다. 어차피 사법부도 다 이제는 우리가 헌재도 믿을 수가 없고 사법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민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만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어게인 그죠? 어게인 윤 하면 좋겠지만 대통령이 정말 못 나오실 때는 대통령이 분명히 어떤 후보에게 힘을 크게 실어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신당 창당을 하는 대로 빠른 어떤 시기에 어떤 대통령의 시기에 우리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윤 대통령을 얻고 가지 못하면은 우리 보수 우파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결국 그자는 힘이 들고 또 옛날 박근혜 대통령처럼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그러니까 4분의 1 흩어져서 결국 우리는 패배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아픈 역사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팔봉쌤입니다.